안녕하세요, 다올드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역사적인 오픈 네트워크 소식 공지가 되었습니다. 일단 파이의 메인 화면을 보시면요, 2025년 2월 20일 오픈 네트워크를 런칭한다, 이렇게 이미지가 보이고 있고요.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오픈 네트워크가 2025년 2월 20일 협정 시시간 기준으로 오전 8시에 출시가 됩니다. 수백만 명의 KYC 인증을 완료한 파이오니어들과 활발한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를 바탕으로 오픈 네트워크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파이를 외부 시스템과 연결하여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실생활 응용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난 6년 동안 함께 노력해온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오픈 네트워크 발표를 확인하세요 라고 지금 글이 써있고요. 참고로 한국 시간과 이 협정 세계시를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 시간이 이 UTC 기준보다 9시간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2025년 2월 20일 오후 5시에 오픈 메인넷 런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역사적인 날에 이런 공지를 볼 때는 빠짐없이 다 읽어보고 여러분들도 빠짐없이 한 번씩 다 들어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듯 합니다. 거의 6년 만에 지금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지를 빠짐없이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2025년 2월 20일 오전 8시 파이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메인넷 오픈 네트워크 단계로 전환되게 됩니다. 지난 6년간 파이 커뮤니티 전체가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포용적인 P2P 생태계와 온라인 경험을 구축한다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거대한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로서 이 여정을 함께 왔습니다. 이전 타임라인 업데이트에서 발표된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1014만 건을 돌파를 해서 원래 목표였던 1000만 건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제 파이는 실질적인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를 개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현재 1900만 명 이상의 신원 인증된 파이오니어들이 실제 활용이 가능한 암호화폐인 파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시 당일 오픈 네트워크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파이의 여정을 돌아보고 오픈 네트워크 출시 시 기대할 사항, 그리고 오픈 네트워크 조건 업데이트, 그리고 준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네트워크에 도달하기까지 6년간의 여정은 신중한 단계별 계획과 주요 이정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메인넷 3단계는 2021년 12월에 시작된 폐쇄형 네트워크 단계로 메인넷이 가동되었지만 외부 연결을 차단하는 방화벽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단계는 오픈 네트워크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설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KYC 인증 및 파일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했었고요. 파이오니어들의 KYC 인증을 완료하고 보유한 파일을 메인넷으로 이전하는 기간이었고요. 또 파이 앱 및 유틸리티 개발이 필요했었습니다. 파이 생태계 내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앱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간이었고, 또 핵심 기능을 개선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코어팀이 다양한 기능과 유틸리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그런 기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새로운 마이닝 보상 발행 공식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의 성장, 접근성, 지속 가능성, 희소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파이오니어들의 기여에 맞춰 보상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1일 이 그레이스 기간, 유예 기간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KYC 인증 및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파이오니어들이 신속하게 인증을 완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설정이 되었고요. 인증되지 않은 파이는 6개월의 KYC 유예 기간이 지나면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다른 파이오니어들이 마이닝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균형을 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한 파이오니어들은 네트워크 내에서 파일을 거래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페스트 2024 이벤트에서는 일주일 동안 파일을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160개국에서 27,000명의 판매자 및 28,000명의 테스트 상인이 참여를 하였고, 총 95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가 이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거래 참여를 하였고, 파이페스트는 파이의 현실적인 상거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이벤트였고, 파이 지도, 맵 오브 파이죠, 그리고 파이 지갑, 파이 메인넷 블록체인, 파이어사이드 포럼 등 다양한 파이 애플리케이션이 통합이 되어서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픈 네트워크에서 기대할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픈 네트워크의 전환은 가장 중요한 변화인 외부 연결 기능을 도입을 해서 파이 블록체인이 외부 시스템과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픈 네트워크 전환 후에 메인넷 블록체인의 방화벽이 제거가 되고요. 파이가 외부의 호환 네트워크 및 시스템과 연결이 가능해지고, 파이오니어들이 파이 생태계를 넘어 더 광범위한 거래 참여가 가능하고요. 메인넷 블록체인에 누구나 노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어팀은 신뢰성 높은 기여도를 보안 파이오니어들에게 테스트넷에서
메인넷으로 노드를 전환하도록 초대할 예정이고요. 노드 순위 데이터는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참여자를 위한 사업자 요건이 있는데요. 메인넷 블록체인 활동 참여를 위해서 KYC 및 KYB 인증이 필수적이고, 특히 이 사업자 인증인 KYB는 신청 페이지를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KYB 인증된 기업 목록은 오픈 네트워크 출시 후 확인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공지를 보았을 때는 이 오픈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 탈중앙성에 관해서도 우리가 조금 우려를 했던 어떤 점진적인 오픈 네트워크나 이런 워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너무나 다행인 것 같고요. 또 오픈 네트워크 전환 후에 메인넷 블록체인의 방화벽이 제거된다는 문장에서 이제는 외부 앱들이 자유롭게 파이 블록체인과 연결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외부 거래소 앱도 파이 블록체인 API와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입출금 트랜잭션을 만들 수 있다. 즉 거래소 상장이 이제 자율적으로도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화가 된다면 이제 조만간 파이가 시장에서 공식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런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네트워크 조건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자, 오픈 네트워크 일정은 2023년 12월에 발표된 오픈 네트워크 조건을 기반으로 설정이 되었고, 2024년 12월 업데이트 이후에 파이 커뮤니티의 노력으로 조건들이 충족이 되었으며 이제 오픈 네트워크를 시작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조건을 한번 나열을 해보면, 자, 기술, 제품, 비즈니스, 법적 준비가 완료가 되었고, 또 1,900만 명 이상의 KYC 인증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목표가 1,500만 명이었죠. 초과 달성이 되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총 1,014만 명의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1,000만 명 목표인데요.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개 이상의 메인넷 또는 메인넷 준비 완료 파이 앱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부 요인이나 환경적 문제로 인해서 일정 지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마이닝을 지속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여를 하고 보상을 획득하시길 바라겠고요. 유틸리티를 활성화하시길 바랍니다. 파이 앱을 사용을 하시고 생태계 확장에 기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로컬 상거래 통합을 해서 파이 결제를 수락하는 판매자로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KYC 및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즉시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를 위한 활동 부분도 있는데요. 메인넷 앱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파이 앱을 최적화해 주시길 바라겠고, 새로운 메인넷 앱을 개발해서 생태계에 기여할 새로운 파이 앱을 개발해 보기를 여기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드는 미래라고 해서 파이 네트워크는 분산되고 지속 가능한 강력한 커뮤니티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개발자, 사업자가 함께 협력을 해서 혁신을 이루고 파이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공지가 되겠고요. 이게 진짜 현실이 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감동이고 놀라움이고 기대일까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사실 이 파이 블록체인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어떤 큰 보상도 없이 2019년, 2020년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왔고, 한 뜻으로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걸어왔던 시간이 이제 무려 6년이 넘었습니다. 그냥 방에서 또 채굴 버튼만 눌러왔던 게 아니고 우리 파이오니어가 직접 이 길거리로 나갔죠. 그리고 이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를 하고 결제 시스템으로 받아서 커뮤니티 화폐 현상을 만들어 나가고, 이 불확실성과 싸워온 시기가 무려 6년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파이 오픈 네트워크 날짜 확정 뉴스만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지만, 일단 이것만으로도 일단 지난 수년간의 우리의 고생과 노력들이 보상받는 느낌이 충분히 드는 그런 공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축하할 때는 충분히 축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즐길 때는 또 충분히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대단한 이정표에 우리가 도착을 할 때마다 행복감을 느끼는 시기가 분명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들도 빠르게 정리를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어제 OKX 거래소에서 이런 글이 나왔죠. 2월 중순에 파이코인을 상장을 하겠다. 그리고 2월 28일에 파이는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을 한다. 이런 글이 이제 실렸는데요. 어제 당시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한 70에서 80%는 의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동시적으로 이제 발생을 했던 부분이 이 코인 마켓캡에 파이코인이 IOU와 이 실제 현물 파이코인이 이제 분리가 되어서 정리가 된 어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제 함께 나왔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 이 상황을 모두 무시를 할 수만은 없는 어떤 전조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런 미스테리한 현상이 이제 어제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오늘 오픈 네트워크 날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금 설명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OKX 거래소는 거래소 순위를 보자면은 코인마켓캡, 코인게코 기준으로 모두 탑5 안에 드는 메이저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KX는 작년부터 이 파이코인 상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이 현물 상장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는 글들을 올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2월 중순에 본인 거래소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죠. 자, 이제는 오픈 네트워크 지금 날짜가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2월 중순이 아니더라도 OKX에서 잘 준비를 해서 정확한, 명확한 상장 날짜를 제대로 발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정확한 상장 예정 공지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 최근에 OKX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이 트럼프 밈 코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트럼프 밈과 USDT가 페어로 상장이 되고 스팟 거래, 현물 거래로 상장이 되고 정확히 이 날짜와 이 시간에 상장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공지가 뜨면 이제 100%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뭐 OKX 거래소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이 파이 상장에 지금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가 너무나도 큰 이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파이 고객을 또 유입시키기, 파이 물량 확보하기, 파이 프로모션하기 등등 이제 거래소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지금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제 OKX 또 다른 글을 보면요, 우리 파이 지갑에서 이 파이코인을 OKX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었는데, 물론 지금은 이게 지원이 안 될 겁니다. 이게 지원이 되는 시기가 나중에 발표가 될 텐데, 이 부분도 간단하게 보자면 OKX 거래소에 접속을 해서 크립토 입금하기를 누르고 파이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또 네트워크 선택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 선택이라는 거는 현재는 파이는 당연히 파이 블록체인에서만 이동이 되기 때문에 파이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파이 입금 주소가 뜨는데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와서 여러분의 개인 파이 지갑으로 다시 가셔서 파이 보내기로 가셔서 이 보내기 지갑 주소에 아까 복사를 했던 이 OKX 파이 지갑 주소를 붙여 놓으시고요, 보내고 싶으신 파이 양을 고르신 후에 전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를 보시면요, OKX 지갑 주소를 보면은 이 지갑 주소가 M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스텔라나 파이에서 이것을 다중 지갑을 뜻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2에서도 이제 종종 보이는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업이나 거래소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갑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갑 하나를 가지고 그 지갑으로 여러 가지 다중 주소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되자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매우 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지갑을 보유를 하고 그 아래 수많은 다중 지갑을 생성할 수 있다면 수많은 고객의 파이 자금을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런 부분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상장이 되고 거래소 입출금이 지원이 되면요, 여기 관련 자세한 내용들은 제 채널뿐만이 아니고 모든 파이 유튜브 채널 또 블로그에서 계속 사용 방법이 공유가 될 테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코인마켓캡의 파이, IOU와 현물 파이가 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로고, 그리고 이름, 이 티커 부분에 IOU가 이제 생겼다라는 경우는 현재 이 코인은 IOU로 확실하게 지금 분리가 되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수이 코인을 보시더라도 수이 코인은 파이처럼 IOU로 먼저 시작한 이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당시 수이 IOU를 보시더라도 이런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이 어제 나왔었죠. 일단 이것은 파이코 팀이 직접 코인마켓캡에 교통 정리를 한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으로 돌아가서요, 파이코 팀이 테스트넷에서 폐쇄형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기 전에 코인마켓캡에서 여러 직접 계정을 정리를 했던 그런 히스토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도 오픈 네트워크를 앞두고 코어 팀이 다시 한번 교통 정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참고로 이 IOU 가격은 오늘 아침 오픈 네트워크 출시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단기 지금 펌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올라갈지는 살펴봐야 되겠고, 현재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서는 지금 IOU 가격이 70달러에서 약간 업앤다운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IOU 가격은 코인 재단과도 합의가 되지 않은 지금 토큰일 뿐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파이 유통량 등록된 부분인데요, 이 IOU가 아니라 현물 파이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시면요, 유통량이 60억 개로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60억 개는 자체 신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양은 마이그레이션 총량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약 60억 개가 마이그레이션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난 1월 달에 올린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파이가 미래에 상장이 되고 코인마켓캡과 같은 곳에 등록이 될 시점에 유통량을
마이그레이션 기준에 맞춰야 될지 아니면 사용 가능량에 맞춰야 될지 여기서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마이그레이션 양은 60억 개고 이 중 50억 개가 락업이 되거나 비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10억 개만 사용 가능 수량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에디와 같은 인플루언서는 2022년에 니콜라스가 공개 AMA에 나와서 본인들이 조사를 해보았을 때 락업 물량도 유통 물량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을 이미 시사를 했기 때문에 10억으로 유통 물량을 보는 것보다는 60억으로 보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이미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맞다면 이제 어떤 차이가 생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코인마켓캡에 등록이 되는 유통량이 10억이 되던 60억이 되던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코인의 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10억 개만 지금 사용 물량이 지금 존재하고요. 50억 개는 락업이 되었다. 이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통량이 다르게 표시가 되면은 전체 시가총액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총이라는 것은 유통량 곱하기 시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통량이 높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 파이의 시총도 자동적으로 높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시총을 좀 더 높게 가져가고자 좀 더 풍부한 유통량 기준으로 등록을 하는 프로젝트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이가 너무 커지면은 거래소, 재단들, 코인마켓캡이 이 유통량을 재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여러 이슈도 발생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제 개인적 분석으로 보았을 때는 파이가 상장이 되고 메이저 코인들 시총 안에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초반부터 이런 메이저 코인 리스트 안에 들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유통량을 기준으로 시총을 크게 잡고 시작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높은 시총을 유지를 해야 여러 미디어나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이게 투자 심리에도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높은 시총을 가진 프로젝트는 낮은 시총보다 좀 더 안전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개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비례적으로 더 크게 들어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먼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봉크라든지 트럼프 밈과 같은 이런 밈코인조차 ETF로 신청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오랜 기간 높은 시총을 유지를 하고 여러 가지 펀더멘털을 유지하게 되면요, 파이도 결국 ETF와 같은 강력한 호재를 보는 날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 높은 시총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유통량이 이렇게 일단 60억으로 잡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수정이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60억으로 등록이 돼도 사용 가능 수량은 10억 개일 뿐이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은 이 기쁨과 환호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단순히 거래소 상장이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 기쁜 것이 아니고요. 또한 파이코인을 지금 현금화할 수 있어서 기쁜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모든 파일을 락업을 한 상태이고요. 사용 가능 물량이 없습니다. 저는 대신 어닝팀이 많아서 2차 마이그레이션 양이 좀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는 있지만 아직 2차 마이그레이션 일정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는 입장일 뿐이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기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온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고, 돌이켜보면 수많은 난관과 의문, 의심, 그리고 엄청난 지루함이 존재했었지만 이 신념과 비전 하나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마침내 이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에 도달을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점에서 무엇보다도 감격스럽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겁니다. 앞으로 더 힘든 과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더 지루한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도 이제는 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길 순간은 좀 확실히 즐기자,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실제 이런 순간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환호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 시장에 여러분도 경험이 있겠지만은 환희의 순간은 매우 짧게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 이상은 기다림의 순간이 차지를 하는 게 이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짧은 5%, 10%의 순간은 기쁠 때는 기쁨을 누려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즐거운 상상만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다양한 관점에서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